없이 바뀐다든지 이런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딱 정리를 해보면 사실 1번부터 7번까지는 중복해서 쓸 수도 있어요.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동일방지 주변에서는 방법 1도 사용 가능하고 방법 2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 3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6번은 당연히 과정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번은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민간이 100% 자기 돈을 지불해서 개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번부터 한 6번까지의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도 얼마든지 좋은 어떤 사례를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남지현 박사님께서 역사 유산을 활용하는 다양한 지역 내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그 평가를 통해서 선별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둬서 해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그 지역 주민이 그 주체가 돼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멀리 오셔서 급하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한 5분 쉴까요? 아니면은 바로 이어서 집담회로 넘어갈까요? 5분 쉴까요? 네, 한 5분 정도 쉬고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주제하고 토론 주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오늘 오신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 민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이었고요. 이제 제가 인천에 한 40년 여성 노동운동가, 노동운동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그 비례로 그 촛불운동을 이제 그 인정해준 이제 민주당의 비례 1번을 받아서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초년생이고요. 2년 지금 딱 이제 2년째 오늘 접어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날에 또 우리 그 동일방지 여성 노동자 운동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조성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두 선생님께서 강의 겸 발제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 장혜숙 선생님은 그 만석동과 하수동 그 다음에 그 또 뭐죠? 하수동 만석동? 송현동 요 이제 구두와 관련한 역사 그리고 의미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남지연 선생님께서는 이후 이제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 대안의 다양한 방식과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하면서 뭐 정리하지는 않고 오늘의 하도인 여러 가지 우리가 산업 유산 중에 중요한 하도인 동일방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일방직이 산업 유산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남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그렇게 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을 좀 그래서 두 분 들어가지 마시고 질문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하실 동안에 두 분의 짤막하게 한 멘트 정도로 해주시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목사님도 일꾼교회 도시산업선교회 지금 목사님이신데 지금 거기 일꾼교회가 지금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잠깐 짧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기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 여성 노동자의 현재 회장이십니다. 박명숙 회장님. 예. 이걸로 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 여성 노동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명숙 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조성애 의원님 전화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뭘 준비를 해야 되나 했더니 그냥 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바로 1분 전에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제를. 저는 인천에 91년도에 왔습니다. 91년도에 처음 와서 했던 활동이 목사님들 계시는 그 일꾼교회, 산업선교회에서 사무관사로 5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98년부터 인천 여성노동자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 제 날짜 확인했더니 11월 16일에 김도준 목사님이 산업선교에 활동하셨던 분들과 동일반직에서 노동자로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좀 모이는 자료를 마련했고,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거가 다 이거였어요. 어느 여성 노동자에게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되게 감격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50년, 40년 이렇게 된 세월의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총각 3대 지부장님이 오셔서 아마 이야기를 좀 풀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전에 실제로는 이제 아마 못 오셔서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지만 일꾼교회에 계셨던, 도시산업선교회에 계셨던 조화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노동자로 취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실 때 아직도 이제 몸이 안 좋으신데 그때 말씀만 하시면 생생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었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어린 여성 노동자를 만나서부터 나의 삶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여기 이제 동일반직에서 일꾼교회까지가 거리가 한 700m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만났던 선배님들께서 그때 활동하셨던 소모임 활동들, 노동운동 활동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잠깐 인사하실 때.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동일방직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면 그동안 남성 중심의 어영노조였었는데 처음으로 여성 지부장, 주길자 지부장님이 되면서 민주화를 시켜냈던 곳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탄압이 있으면서 결국은 또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유일한, 네, 이게 아시죠? 그 앞에 있는 사진관 그 사장님 찍어주신 사진인데, 그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똥물을 받아갖고 맨몸 투쟁을 했던 역사가 있고, 실제 그때 78년도에 124명이라고 하는 집단해고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복지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은 결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60년, 70년, 80년 그 유신체제에 의해서 굉장히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타락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동일방직의 노동운동이 촉발이 좀 돼서 YH 투쟁이 이어졌고, 결국은 그 박정희 유신 독재가 무너지게 모욕하게 한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성취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공간적인 활용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여성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외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성 노동, 진짜 10대 초반, 20대 초반이 여성 노동자들이었거든요. 정말 그냥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의식화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화를 시켜내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역사에 뿌리를 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저희 선배님들이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 여성 노동자회가 올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동일반직은 역사가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책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인천의 여성 사업자들 굉장히 많았고 여성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기록으로 좀 종합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여성 사업장을 좀 지도로 만들어 보자. 두 번째, 1차긴 하지만 여성 노동자 선배들의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보자라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일반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한테 좀 남겨줘야 할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고맙습니다. 잠깐만, 저기 잠깐 1분 전에 부탁을 했는데 거의 강의 수준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오늘 박남수 코리아 스파이스 우리 전 노동자 위원장님이시고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선봉에 서신 선배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 올립니다. 박남수 선배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동산업 이종화 선생님이죠. 예, 30년 전에 우리 저 굉장히 또 유명했죠. 조안에 많은 또 우리 그 노동자들이 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우리 그리고 송현석 하백님도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박물관에서 민속박물관에서 사실 그 우리는 이제 투쟁의 역사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근데 이 노동운동의 역사를 또 생활문화 역사로 또 다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생활문화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7, 80년대에 노동자의 삶을 생활문화로서 또 다시 재조명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방직과 우리 코리아 스파이스나 우리 선배 노동자들의 어떤 인물이던 삶의 내용 그 기록들을 또 전시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또 선생님이 서울에서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이름이 갑자기 안정인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민주화운동센터 예, 안녕하세요. 인천 민주화운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경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고 저가 며칠 전에 인천의 교통방송에서 연락을 받아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질문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청소년들이 갈 만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나 사적지를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청소년들이 갈 만한 가서 이렇게 감동을 받을 만한 유적지, 사적지가 남겨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참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곧 생길 예정인 이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이다 라고 답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센터 지금 조성혜 의원님이 센터장으로 계실 때 함께 이제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갈 만한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탐방을 이제 한 기획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대부분 서울을 갔습니다. 인천에서 뭐 노동운동의 메카다 아니면 뭐 한국의 뭐 배터리 부르고다 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남아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김도진 목사님 이제 계시던 이 일꾼교회도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학생들이 보고서 이렇게 뭘 이렇게 만져보고 활동하고 하는 동영상이 아니면은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가 없으면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여성 노동자에게 이런 기획은 아주 훌륭한 그 기획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모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실행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 이게 다 함께 힘 모아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강 소장님께서 그 동일방직과 또 도시산업성교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이거를 어떻게 현재화시키느냐 그런 방문론적인 문제를 우리 남 박사님이 아주 잘 조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 있는 이제 우리 부대표님 하며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을 제안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 도시산업성 일꾼교회가 철거될 위기에 있어서 아주 절박함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안했더니 친구 목사가 링크를 해가지고 크레인 앞에서 일꾼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쫙 뿌렸어요. 근데 크레인 앞에서 일꾼이라는 제목을 뿌리는데 이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을 제안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고민은 뭐냐면, 이게 제가 재개발하고 문제에 부닥쳐 보니까 재산권 이 문제가 이거 아주 좋은 얘기다 말이지. 이거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해도 이 재산권에 앞에 서면 이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해관계가 확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뭘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동일방직의 그 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택지화하면서 뭐 거기 일부를 해서 기념관을 세우는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이게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재산권하고 상관없이 그냥 민간에서 쉽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생각하다가 길이 있단 말이죠. 길. 그 살아있는 길인데 그 길을 걸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의 도시산업정교회 그 가치의 모토가 뭐냐면 약한 것을 강하게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근데 그게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사회 약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의 과거와 현재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공간, 물리적 공간이 뭐겠느냐. 동일방직 정문에서 시작해가지고 도시산업성교회로 그 건물 그대로 살아있으니까는 글로 걸어와서 얘기 나누고 뭐 이런 자료들 같이 나누고 또 그 당시에 있던 선배들 살아계시거든요. 그분들 육성의 증언도 듣고 말이죠. 우리 이청각 선배님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여성 노동자라고 하는 그 속에는 70년대 어느 여성 노동자 전설화된 그런 노동자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비정규직 계약직에서 머물러 있는 이름 없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70년대 그 여성 노동자, 전설이 돼버린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름 없는 어느 여성 노동자들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과거 사회운동했던 사람들이 좀 그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노조의 귀족화라는 말로 회자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 기독교 성직자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제안을 하게 됐는데 뜻밖의 우리 민흥기 대표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을 진행시켜줬어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사회운동하는 그룹에서는 멀뚱멀뚱하더라고요. 좀 섭섭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문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감이 있어, 필링이 있어요. 야, 이게 논리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필링 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 엮을 수 있는 본드로서 이 문화가 갖는 힘이 여러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드 역할을 해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여기에 기꺼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그게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혹시 민웅기 선생님 뭐 얘기하실 거 저기 조금 더 마지막에 시킬게요. 혹시 질문이나 이제 오늘 좀 주제를 조금씩은 다 건드렸는데요. 좀 질문하실 거라든지 여기 또 답변하실 분 충분하니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부분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생각하시라고 했더니 안 하셨어요. 저는 그 남지현 박사님 아까 얘기하신 가리봉 사례를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가리봉. 저는 가리봉 오거리 그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도록 가봤습니다. 그냥 뭐 저는 그때 그 건축학과 학부 졸업 전이었기 때문에요. 그때 뭐 이렇게 역사적인 아카이브를 뭐 자세히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그 현장 갔을 때 당시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허물어져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경제적인 발전 논리에 의해서 거기는 고층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그 당시에 남기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아까 제가 그 산업단지가 가장 경제적인 효율성 우선시하는 시설이다라고 한 것처럼 많은 그 경제 중심의 사람들은 무조건 아파트 공장을 만들었다고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뭔가 다른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최소한 그 원래 오리지널 폼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창고 자체가 구조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튼튼한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지붕이나 이런 부분이 금방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 어떻게 그 조형적으로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숙사, 식당, 아까 전에 그 산악이 그 애벌레 단체가 만든 것처럼 그 기숙사랑 그다음에 그 안에서 외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역세권이었기 때문에 그 역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 벨트에다가 전시관 역할을 하게끔 그 직물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공정 산물들을 전시할 수 있게끔 그 컨테이너 벨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제안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당시에 서울대 건축학과의 그 최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은상, 금상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제가 평생 이렇게 이어올 줄 몰랐는데, 그때에 제가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그때 건축과 교수님들이 이거를 왜 남기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딱 저희 그 조전 심사 때.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게 없어지면 기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한독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여기에 이런 여성 직공들이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었다는 걸 남길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그때 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답변은 동일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일꾼들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사는 선교회처럼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시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시점에 그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게 자산의 역할입니다. 그 시점, 지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유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이거 마이크가 있는 우리 남지현 박사님 모시고 인천시의회에서 문화유산 이걸로 해야 되나 꺼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 문화유산과 건축자산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인천시가 처음으로 이제 건축자산을 조사를 한 거예요. 용역을 줘서.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앞두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가 산업유산지구나 오늘 이제 7가지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제안을 했을 때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부평 같은 경우 미쓰비시 남길 거냐 말 거냐 주민들이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개발 그 구역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은 다 철거하기를 원해요. 아주 일부 외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정을 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저는 아까 정치인이 제일 먼저 있다가 제일 먼저 나가는 정치인한데, 사실 정치인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맨날 이제 장혜수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제 여성노동대 이제 외치지 말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구체화시키고 행정하고 머리를 맞댈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우리 남재현 선생님이 이제 그런 네트워크와 뭐 하다못해 블렌딩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정확한 역할 분담에 네트워크를 통한 또 정확한 역할 분담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지금 도시계획이나 지구구 계획을 보면 물론 허투루 해요, 행정이. 근데 보면 다 뭐 이렇게 주민들 의견 청취하게 돼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허투루 되긴 됐어요. 우리 저기 할 때 승기천 법원도 보면 했다 그러는데 내가 한 번도 플랜카드도 붙이지 않고 했다고 보고하고, 근데 어떻든 절차적으로는 하게 돼 있거든요. 다 단계별로. 그리고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뭐 아까 SOC나 도시재생을 특별히 이제 그런 협의를 강조해요. 주민 대표성이 있는 곳에서 협의 과정을. 그래서 저는 그 주민과 시민운동과 그다음에 학자와 그다음에 도시 브랜딩과 함께 그래서 그 가치를 더 살려내고 입히고 그리고 거기에 계획성을 더 치밀하게 하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왔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민훈 교수님한테도 장혜 선생님이랑 만났네. 남지영 박사랑 만났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다 오늘 동원을 한 거고, 그래서 민훈 교수님은 문화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네트워크를 여기에, 그리고 지금 동일방직 하시는 또 뭐 우리 이종환 선배님 강사로 왔다 그러지만 안재환 선생님은 또 그 정치인도 만나고 그거를 공약화하고 이런 걸 다 했었거든요. 이번에 총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안 오시고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지금 안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남지원 박사님 말하는 스토리를 입히는 거하고 네트워크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부분을 다시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또 강조하고 싶으네요. 또 혹시 더 이제 가을에 모기가 본행사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본행사를 위한 준비 작업, 정지 작업을 지금 이렇게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5회 동안의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이 정도의 네트워크가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10월, 9월인가요? 10월 24일 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더 크게 네트워킹을 하면 그 본행사가 상당히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지 않겠는데 이제 그런 가능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여성 노동자 얘기를 이렇게 지인들 계셔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같이 걸어 주셔서 동일방직에서 시작해서 저희 일꾼교회 도시단체까지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할. 전화번호 오늘 공개하시고요. 네, 식사를 대접할 용의가 있고 지갑도 있습니다. 그 지갑이 어디서 났냐면요. 저희 제가 사실은 이제 목사니까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강화도에 수도원을 이제 60 넘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강화도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땅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 재개발 또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이 확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갑이 두둑하니까요. 언제든지 그 주말에 또 아이들 이렇게 손잡고 때로는 손잡고 이래 했다더라 저러저러 했다더라 이렇게 주렁주렁 얘기하면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아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여기 연결시키는 방법이 먹는 거 식당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서 우리 길 걷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길 걷다 여기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럼 식당들이 되게 좋아하고 할인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할 여기는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여기 동부 지역의 시의원하고 구의원을 제가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제 아까 그 회기가 바뀐 이제 전반기 후반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선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거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사실 전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해줬습니다. 가을에 또 있으니까 그때 와서 주민들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동일방직 터에 대한 이후에 구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간은 우리가 본래 9시까지기로 했죠? 민욱이 선생님 한 말씀 더 마지막으로 하실 거 없으세요? 저 이따 정리. 그렇지. 제가 마이크만 넘겨주시면 좀 되고요. 그러면 남정 박사님하고 우리 또 발제 말씀 있으세요? 좀 충분히 그쳤대요. 그럼 우리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현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오늘도 만석동 얘기를 했는데 만석동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먼저 사라진 게 제일 먼저 사라진 게 글로벌 국대 건물입니다. 글로벌 국대 건물이 제가 2012년에 처음 거기 답사하고 2013년에 인천 정명 600주년 그때 제가 그걸 갖다가 답사를 하면서 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누구나 다 거기 답사를 갔습니다. 마지막 답사가 김익숙 선생님이 저기 스페이스빔하고 같이 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답사하고 얼마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라진지도 몰랐어요. 그때 저는 병원에 있었거든요. 2016년 수술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수술이 나오자마자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그곳입니다. 걱정됐었거든요. 그때. 그랬더니 불과 며칠 전에 헐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답사들 딱 다니는 거 보고 내가 그때 굉장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거 주민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텐데 했는데 이게 헐렸습니다. 그 글로벌 복대물 건물을 제가 오늘 이제 다음에라도 혹시 시간 되면 그 건물들하고 그 건물에 얽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 건물이 우리나라 지금 강제징용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없었다고 하죠. 강제징용의 현장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글로벌 복대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게 안타깝고요. 또 몇 년 전에 또 뭐가 없어졌냐면 인천 초기 산업이 3대 산업이라고 합니다. 제어업, 정리업, 양조업을 뜻합니다. 근데 이 3개가 다 굴뚝이 남았었습니다. 정리업 굴뚝, 그 다음에 양조업 굴뚝, 닭가슴기 양조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양조장 굴뚝하고 아까 고려정미소로는 그 고려 혁신정미소 건물 같거든요. 저기 굴뚝 같거든요. 그 정미소 굴뚝. 또 하나가 제엄소 굴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지금 만석부터 들어간 입구에 이 제엄 창고하고 그 다음에 굴뚝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굴뚝이 남아 있냐? 그 당시엔 제엄업은 자연이었거든요. 소금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굴뚝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불과 2년 전에 헐렸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으로 헐린 겁니다. 예, 샛들마을 사업하면서 그것도 헐려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알려질 기회가 꽤 있었어요. 이거 인천대에서 산업유사 조사한다고 갔을 때 이걸 갖다 산업유사 조사한다고 인솔했던 사람이 김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천 산업에 전혀 모르는데 그걸 갖다 깃발 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길 가면서도 제엄소 굴뚝이라는 줄을 못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결국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안 됐고요. 또 하나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인천이 해안가잖아요. 해안 쪽에 아까 남생이 얘기하고 아까 애니메이션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남생의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호두형 포구였다. 그 호두형 포구가 남아있었습니다. 호두형 포구가 남아있어서 여기가 문학비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샛들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걸 없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난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몰랐냐? 변덕의 남생의 마을이라는 걸 알았대요. 내가 글을 쓴 걸 봤으니까. 그건 알았는데 그 현장이 어딘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자산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떻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냐고요. 그걸 갖다가 한 게 마을 활동가입니다. 마을 활동가가 그 짓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좀 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계속되는 거군요. 그러면서도 동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10년을 해오면서도 아직까지 백서 한 번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게 잘 됐는지 못됐는지 평가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결국 옥부타 정비소도 이번에 사라지게 되고 또 이번에 마르보시스타의 사택도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우리 시민들, 인천 시민들의 좀 관심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2의 강의가 다시 시작되는 줄 알고 너무 하실 얘기가 많으시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제 2의 강의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그 동일방직을 중심으로 하도록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아까 전에 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시다가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아까 제가 시민 제한 도시계획 인정 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은 부서가 너무 지금 다변화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협력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지금 이게 공유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랬을 때 부서 간 칸막이가 상당히 크고 또 이게 정보공유가 안 될 때는 결국 유일한 방법은 현지의 장소에다가 아카이빙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다리를 아마 중심으로 그동안 수백 개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 사업들 자료 갖고 계신가요?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나요, 그게? 없어요. 네, 적어도 보고서들이라든지 그동안 아마 수십 개 이상의 뭐 수백 개의 사업이 있었을 텐데 최근 10년간 그런 거를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여기 계신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사업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때 사업이 뭐가 잘 됐었지, 뭐가 어땠었지, 그거는 주민들만 알거든요. 그리고 이 A, B, C 사업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같은 사이트인데 다른 걸 시도하더라. 아까 글로벌 국대가 없어진 거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없어진 거예요. 주차장을 없어지려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빨리 없어졌거든요.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 인정제라는 거를 인천에서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사업 간의 그 갈등 요소들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 또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하나로 수렴한다는 게 참 어렵긴 해요. 그 문제가 또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양쪽으로 전달하면 안 되고요. 한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대판 싸우더라도 그 플랫폼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하나라도 합의된 의견이 있으면 그걸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하고 매칭이 안 되거든요. 네, 그 협업 부분은 제가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 이제 그 시에서 위탁하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세 센터장들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 행정이 못하면 당신네들이라도 해라.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같이 논의하는 그룹 같이 이제 논의를 해왔던 과정에서 얼마 전에 그런 협약식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그거를 만드는 아주 단초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소통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는 이 단위에서 또 그 센터들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어져서 행정 그리고 다시 또 주민 이런 그 위아래 왔다 갔다 사후 왔다 갔다 하는 소통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고요. 제가 아까
그 도시계획 인정제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실 이걸 참 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박수로 저는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짧게 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아까 인사드렸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라고 있는 안정근이라고 합니다. 예, 종로구에 살고요. 예, 제가 인천에 오게 된 계기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같이 지금도 오신 분들 계신데요. 일단 뭐 그 얘기는 뭐 지금 드릴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이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 장명을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이거 페이스북에서 보고 저는 민우기 대표님께서 하신 줄 알고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기 원 저작자가 계셨네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객인데 객으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역사에 대한 컨텐츠를 구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익명성의 구체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사실은 누구일지도 모르고 굉장히 모호하죠. 근데 여기에 뭐 이총각 선생님을 비롯해서 현재 비정규직 부평에 있는 어느 여성 노동자까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드는 길이 그 콘텐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사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물론 처음에 이제 원로 노동계에 계신 분들을 시작을 했지만 이제 끝까지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현재까지 있는 부분들을 담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이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시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애니메이션에 만든 게 있었어요. 이게 함께 걷는 길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총각 선생님과 그 부평의 지금 화장품 케이스 공장에서 일하는 배민이 그 두 분이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인천에 온 과정은 다른데 근데 겪는 과정이 비슷해요. 그 간극이 30-40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변하고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이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선배 여성 노동자가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리고 후배 여성 노동자가 함께 길을 걷는 그 길을 뭐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되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는 사실은 뭐 인천 전문가도 아니고요. 고민한 지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인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에 대해서 정말 이런 보석 같은 것을 왜 놓치고 있었지 그런 거를 막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물론 30-40년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산업유산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건물에 대해 있고 외형적인 것이라면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죠. 사람의 그 이야기에도 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또 있을 수 있고 그건 아마 노동운동사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미시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게 꼭 노동운동을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제 그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 온 그런 여러 이름 없는 분들이 그분들의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찾고 기록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지 컨텐츠를 입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조사를 하면서 많은 매력을 느껴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원봉사로 도와드릴 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인천에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인천의 가치는 인천만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그 산업에 대한 시작이면서 근대화의 상징이면서 노동의 역사가 시작된 곳.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삶의 기록이 수탈부터 시작해서 자발적인 노동운동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그리고 또 지금에서는 또 잠시 좌절도 하고 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좀 더 발전되고 잘 됐으면 하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안 붙이겠습니다. 다 고생하셨고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민희 선생님 오셔요. 예, 이것으로 어느 여성 노동자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 어쨌든 그 소망을 갖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화답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각자의 그 출발은 달랐지만 어쨌든 진행 과정 속에서 그 만나게 되는 그런 지점에서 이 행사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10월 24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메인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위한 사전 학습, 또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그 공부, 또 교감, 이런 취지로 이런 5번에 걸친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이지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힘이 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쨌든 이 목사님의 어떤 이런 제안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화답을 하고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어쨌든 진짜 그야말로 시작은 이미 했지만 나중에 큰 흐름이 되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사실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시작 단계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을 지금까지 갖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날을 이제 앞으로 준비해 나가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벌여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구체적인 그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그 강좌는 이제 이걸로 지금 마치고요. 그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마 7월 9일이 되나요? 목요일 날 이 시간 7시에 일단은 여기에서 이 24일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상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그 단체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함께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준비팀에 지금 같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다음 주 목요일 7시 여기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진짜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하는 분들 연락이 또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면 더 좋겠네요. 어쨌든 이게 그 어떤 결과물보다도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교감을 하고 서로한테 격려가 되고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은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의미를 좀 찾고 있고요. 왠지 하여튼 좀 또 나중에 어쨌든 이어지긴 하겠지만 괜히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네요. 하여튼 오늘 끝까지 자리한 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기념 촬영 좀 하고